해볼까? 이제 또 계속 새로운 개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쌓이고 쌓이니까 중간중간에 복습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제 평면접기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삼각형에 자, 무게중심이라는 걸 이제 오늘 공식화할 수 있는데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자, 무게중심 나왔다. 자, 무게중심. 얘들아, 일단은 자 우리가 무게중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 뜻.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C 무게중심을 말로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첫 번째 이거였어. 봐봐. 삼각형 하나당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곳의 중점, 즉 중점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얘를 사람들은 중선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한 점당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하는 선, 중선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은 한 개뿐만이 아니라 총 3번까지 그릴 수 있었지. 그치? 한 개가 아니라 3개. 가보자. B에서부터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 그 다음 C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 그러면 우리가 중선을 3개까지 그리면 만나는 곳이 딱 하나가 있고 걔를 뭐라고 부르자? 만나는 곳, 중선의 교점, 얘를 무게중심, 알파벳 G라고 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주로 G라고 쓰죠. 그래비티가 약자예요. 중력.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무게중심이 있을 때 중학교 때 좀 증명 좀 대부분 좀 얕겠는데, 자, 무게중심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었어. 첫 번째 뭐였냐면 이거야. 자, 무게중심이 맞다면 모든 무게중심은 자, 중선과 무게중심은 반드시 길이의 비가 항상 2대1 된다라는 요 키워드 혹시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거 기억나? 중2 내신 때일 때 무게중심이 있으면 그 무게중심은 하나의 중선당 꼭지점으로부터 가고 중점까지 더하면 이 길이가 2대1 된다라는 게 있었어. 회원님, 중선은 2대1 된다. 무게중심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이 무게중심까지 거쳤다 가면은 2대1 된다. 딱 봐도 긴 거를 자른 게 보일 텐데 꼭지점에서 2대1이야. 꼭지점에서 2대1로 순서대로 쪼개진다는 게 중2 때 배웠어요. 괜찮습니까? 증명 어렵지 않은데 넘어갈게요. 2대1 된다. 근데 요게 지금 오늘 중요해서 그래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아,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은 중선을 그었을 때 2대1 되는 게 있잖아. 그럼 얘들아,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2대1 된다는 걸 받아들이면 굳이 3번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대1 되는 거면은 중선 3개 긋지 말고, 듣고 있니? 나의 필요성을 들어봐. 3번 그리지 말고 한 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찍고 이 중선의 길이를 2대1로 쪼개는 이 부분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우연한 그 가운데 자리가 무게중심 G일 거라서 3번 그릴 필요 없이 하나의 중선에 2대1 되는 지점만 찾을 수 있다면 무게중심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3개가 아니라 1개면 충분해. 1개를 그리고 2대1. 괜찮습니까? 이해? 그래서 오늘은 무게중심을 한번 2대1 된다는 이 상식을 위해서 풀 겁니다. 세 복지다. 한 번만 증명할게요. 그리고 받아들이게요. 자, 해보자. 얘들아, 증명을 위해서 해볼게. 첫 번째, 일단 A, B, C 중에서 A의 좌표를 거기 책에서는 X1, Y1이라고 돼 있거든. X1, Y1. 근데 그냥 A, B로 잡을게. 이게 편해. 얘들아, B를 다음 알파벳 A, B, C, D로 잡을게. 얘들아, 꼭지점 C를 편의상 A, B, C, D, E, F로 잡을게. 자, 그러면 6개의 좌표를 잡았는데 한번 무게중심을 찾아보자. 첫 번째, 일단은 한 번 찾을 수 없어요. 뭐 했었어? 중점을 찍고 연결해야 되니까 얘들아, 지금 일단 요 BC의 중점 여기를 한번 좌표로 만들어 보자. 이걸 사람들은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드 포인트의 약자예요. 중점. 해보자. 얘들아, 일단 무게중심을 찾기 전에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찾자. 얘들아, M은 지금 어떻게 돼? 자, 문자 적어보자. 앞에서 배웠던 중점 공식 해보자. 끝과 끝을 BC로 바라보면서 중점 쓰면 돼. 해보자. X끼리 더하고 절반, Y끼리 더하고 절반, D 플러스 F의 1일까? 여기까지는 따라오니? 자, 근데 그러면 A에 마주보는 게 BC라서 중점을 찾으면 끝점의 중점 공식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로부터 물결 미드 포인트 2분의 C 플러스 2야 2분의 D 플러스 F에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냐면 A랑 M을 끝점으로 바라봤을 때 2대1 되는 자리가 무게중심이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2대1 내분점 공식을 쓸 거야. 오케이? 그림상 2대1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2대1 내분점 공식 써보자. 해보자. 살표 내분점 공식을 써볼게요. 자, 오랜만에 한다. 자, 내분점 뭐야? 비례식을 바라보면서 분모 분자. 해보자. 21, 21. 뭐지? 슈표 21, 21. 뭐지? 자, 그 다음은 지금은 얘랑 얘 2대1인데 A, M이지만 거꾸로 M부터 적어야 되니까 X좌표끼리의 2대1. 그럼 해보자. 여기다가 X좌표를 곱한다. X좌표를 곱한다. 그리고 Y좌표끼리의 뒤에서부터 앞에 순으로 적는다.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뭐지 하다가 계산해보면요. 괄호 안쪽을 정리해볼게. 미안해. 더하기 정리해보자. 2 더하기 1은 3분의 4, 3분의. 근데 놀랐다. 2 곱하기 2 분의 10 플러스 2는 약분 되니까 10 플러스 2지. A니까 A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분모 분자 정리하면은 3분의 D 플러스 F 플러스 B라는 결과를 나열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하자? 자, 뭐하자? 중간 과정은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 중간에 내분점을 썼지만 얘를 무시하면요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형태를 보세요. 자, 내분점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최대한 끝까지 찾으면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 생김새가 어떻게 됐어? 생김새 3분의 분자인데 이 분자는 애초에 원래 꼭지점의 X좌표끼리의 합이죠. 뭐지? 그 다음에 Y좌표도 봤을 때 3분의 분자 자리는 그 원래 꼭지점의 Y좌표들의 합이지. 그래서 잘 되나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긴 하겠죠. 사실 우연이 아닐 것 같은데. 따라서 자, 무게중심 공식 G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운데를 찾고 싶니? 무게중심을 찾고 싶니? 그러면 공식은 뭐냐면 세 점을 바라보면서 X끼리의 평균 더하고 나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평균이라고 읽어도 될까? 숫자를 더하고 3으로 나눈 숫자가 무게중심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자, Y좌표도 Y를 싹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 F네요. 요게 중요한 과정. 무게중심은 좌표끼리의 평균. X끼리 더하고 3으로 나눠. Y끼리 더하고 3으로 나눠. 부호 포함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이 양수도 상관없어요. 부호 포함한 채로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중간에 뭐가 쓰였어? 2대1이라는 과정이 쓰였지만 시험 시간 내에 매번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그냥 결론을 받아들입시다. 3분의 합함수 적으시면 된다는 거. 받아들입시다. 자, 얘들아, 저기 보충학습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래? 저거 어차피 비슷한 문제풀이 나오는데 그래? 아니야, 지금 하자. 얘들아,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인데 쌤, 무게중심이 그러면 3분의 X끼리의 합이군요. X합 3분의 Y 좌표끼리의 합이군요. 너무 쉽죠, 공식이. 자, 근데
이것도 일단은 되지만 조금 더 변형 공식이 있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내가 삼각형 ABC를 그려볼게. 자, 그리고 삼각형의 중선들을 3번 그어볼게. 어딘가를 찍은 거야. 자, 여기가 그래비티 포인트, 무게 중심이야. 자, 근데 이게 그 중2 때 안 좋겠다 이거 그렇지. 자, 뭐냐면 자, 근데 원래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3선을 그으면 돼. 근데 만약에 얘들아 각각의 변마다 각 변에 내분점 A, B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한번 적당한 길이 마음대로 할게요. 3대1로 내분하는 어디 사이값 이 내분점을 찍어볼게. 이 내분점을 내가 D라고 잡을게. 근데 얘들아 이거 순서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공식은 순서가 중요해. 원래 삼각형의 변 중에서 적당한 B만큼 예를 들어 3대1로 잡을게. 내분점을 찍어. 자, 그 다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3대1이면 여기서도 BC에 비례식이 일정하도록 3대1로 잡는 요 내분점 자리를 대충 1하고 잡을게. 자, 그 다음은 3대1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대1.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3대1만큼 똑같은 내분점 자리를 3번 찾을 수 있는데 얘를 F라고 할게.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교사님. 원래 삼각형에 다른 점, 내분점을 3번까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내분점끼리 지금 예를 들어 3대1이야. 3일. 그때 내분점을 연결한 요 전체 삼각형의 안쪽 삼각형이 있어. 그때 이 안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우연히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포기어진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식이 일정할 때만 3일, 3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내분점들 연결한 안쪽 삼각형에 중선을 긋고 그으면 이게 겹친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 이건 증명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증명해 주세요. 거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할 수 있게 써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은 사실 진짜 안 물어보거든. 근데 문제는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냥 뭐 하자? 그냥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내분점끼리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겹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뭐 하면 될까? 복잡한 도형의 무게중심은 전체 도형의 무게중심으로 대신 가능하다. 계산까지 똑같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시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일단 문제 나올 거예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일치한다라는 거. 얘들아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무게중심 문제 몇 개 없어요. 그만. 자, 다음부터 넘겨보자. 28쪽. 이제부터 문제를 읽었을 때 좌표가 주어져 놓고 무게중심을 뭔가 물어봤을 땐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3분의 x끼리 합한 거, y끼리 합한 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서. 필수문제 13번은 일단 뭐냐면 C의 좌표를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잡고 3분의 합한 거. 3분의 합한 게 무게중심과 같아야 된다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좌표가 주어져 있고 무게중심이 말로 써 있으면 무게중심 뭐였지? 공식이 있었지 하면서 좌표끼리에 더하고 나서 3으로 나눈 숫자들이 무게중심. 그림을 굳이 그리고 있네요. 고난도 문제는 그림이 많은데 타집용 문제에서 벌써 그릴 필요가 없고.
41번은 어렵지 않게 A는 2, B는 3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낼 수 있죠. A는 2, B는 3. 근데 4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42번까지 연달아서 볼까요? 42번은 삼각형 ABC에서 A는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5,6으로. BC의 중점은 1,0으로 정해져 있어. 그때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할래? 다시 한번. 이런 게 아까 내가 증명했던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대성아 도전하고 있니? 플러스 이 두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무게중심 찾아봐라고 돼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2번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이 뭐죠? 쌤 무게중심 공식을 못 써요. 공식을 못 쓰는 경우는 정의를 먼저 알아봅시다. 정의. 첫 번째, 얘들아 꼭지점 둘에 중점을 줬어.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게중심이 놓인 자리는 순서대로 2대1 시키면 되겠죠? 자, 2대1 내분시켜 볼까라는 문제의 답이 나오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그럼 해주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뭐야? 어디 위에 있는 기준점과 BC의 중간점을 좌표 두 개로 준 거라고. 어딘가. 근데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을 찾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두 점을 연결했을 때 2대1인 자리겠지. 라서 결국 얘랑 얘의 순서를 2대1 내분시키면 무게중심이 나올 거라서 내분점 공식을 쓰면 돼요. 무게중심 공식이 아니라 내분점, 앞단원 공식을 쓰면 된다. 그래서 내분 좀 써보자. 좌표 두 개를 바라보면서 21, 21 해볼게요. 내분 공식은 얘들아 연습해서 많이 외워놔. 자, x 좌표는 거꾸로 AB지만 A 어떤 거지만 얘부터 하자. 1번 점. 다음은 x 좌표 하고요. y 좌표도 뒤에서 앞에 순으로 할게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더하기 연결까지. 계산해 보시면 3분의 2 더하기 나오니까 맞아. 콤마 3분의 0 더하기 6이니까 3분의 6.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2 자리겠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내분점을 이용해서 푸는 원리를 알았다면 이 문제까지도 공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 3번은 내분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라서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여기 발톱 문제는 해볼게요. 유형 14번인데요. 학교 수업은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죠? 은행도 삼각형만 나오는 거 맞죠? 중간고사 겁니다. 잘 몰라요? 은행 중 시험 범위 그럴 예정인데 아직 확정도 아니고 삼각형만 나오면 대비할 게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얘들아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공동 테스트 있습니다. 근데 공동 테스트 삼각비 파트를 올 건데 3-2 과정 삼각비 아직 원주각 이런 데까지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일 모레죠. 네. 이건 얘들아 수업 시간에 볼게. 일찍 오지 보이고 일찍 오지 말고 수업 시간에 볼게. A방 끼면 볼 거예요. A방 끼면 선행하는 반대끼리만
우리 발전 문제도 하자. 그럼 발전 문제의 14번 뭐냐면 이게 사실 배경 지식을 알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한 점, 두 점, 세 점이 있을 때 얘들아 삼각형 모양이 있어.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들어. 삼각형 ABC가 있고 잘 들어봐. 내부의 한 점. 얘들아 여기 내부의 한 점을 찍어볼게. 그때 삼각형 안에 점을 찍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길이의 제곱, 다른 꼭지점과 연결한 길이의 제곱, 다른 꼭지점과 연결한 길이의 제곱이 언제 가장 작아질까? 다시 한번. AP 연결해. 이 선의 길이의 제곱. B랑 P 연결해. 이 선의 길이의 제곱. P랑 C도 연결해. 이 길이. 즉 길이 제곱을 싹 다 더하면 가장 최소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거든요. 다시 한번. P가 어디쯤에 있어야 가장 짧을까? 무게중심 왜 이렇게 싶어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뭔가 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외심일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중심은 근데 내 앞에 그 중에서 무게중심일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단원이 무게중심. 아 그래요? 다원이 무게중심이니까 너무 편협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맞긴 하죠. 볼게요. 자 무게중심일 때 가장 짧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제곱이 가장 작을 때 무게중심. 자 볼게요. 거기 책에 증명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할게.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얘를 지금 예시로 들어보자. 마이 콤마 7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는 6 콤마 마이너스 1. 다음은 여기는 8 콤마 3이야. 자 그리고 이 삼각형 내부의 어딘가 지점을 모르겠으니까 a 콤마 b로 잡을게요. x 콤마 y나 a 콤마 b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 a 콤마 b로 잡으면 해볼게. 그냥 공식을 3번 써보자. 자 공식을 3번이야. 자 AP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으니까 P랑 A의 거리 공식 해볼게요. A 플러스 얘들아 봐봐. 얘랑 얘를 빼고의 제곱이야. 그 다음은 Y끼리 빼고의 제곱이다. 루트 벗긴 거야? 왜냐면 제곱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BP의 제곱을 쓸게요. BP는 B랑 P를 끝으로 봤을 때 거리 공식 쓰면 돼. 그러면 그냥 노가다인데 A 빼기 6 A제곱 B 플러스 1 A제곱 마지막 세 번째 선의 길이의 제곱 10B. 그럼 점을 적표를 빼면 돼요. A-8 A제곱 B-3 A제곱 끝났습니까? 근데 있잖아 얘들아 요거 귀찮지만 전개 해보자. 전개해봐. 숨 아파. 다 전개한 거야. 완전 지금 6번. 자, 6번 전개한 다음에 동류함끼리 더해봐가 다음 단계. 동류함 찾아보자. a제곱, a제곱, a제곱. 그럼 3a제곱이네. 그 다음에 얘들아 4a, 12a, 16a인데 빼기는 계산만 해보자. 12a랑 16a는 28a. 더하기 4이 하면 내가 해줄게. 상수항들끼리 더하면 4 더하기 36 더하기 64. 그러면 104. 더하기 이젠 b제곱끼리 더하는 거야. 그럼 3b제곱 나올 거고 b제곱 b제곱 b제곱. 다음은 14b, 2b, 6b. 더하면 몇이죠? 18b인가요? 다음은 상수항 49 더하기 1 더하기 9. 그러면 50번에. 유찬님. 자, 근데 우리 뭐 하는 게 목적이야? 그 숫자 덩어리에 작을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A 자리랑 B 자리에 0, 1, 2, 3, 4 대입했을 때 0, 1, 2, 3, 4 어떤 수를 넣어야 이 결과가 가장 작아질까라는 건 우리가 1학기 수학이 등장해. 1학기 수학 뭐죠? 2차식의 최소값. 가장 작을 때를 찾는 방법은 표준화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어. 표준화 기억나? 왜냐면 완전 제곱 축구를 묶으면은 뭔가의 제곱 더하기 상수항꼴이니까 클 때랑 작을 때를 판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곱수로 만들어보자. 해보자. 표준화 해볼게. 자, 표준 나오는 거 알아요?
문자 두 개를 앞에 있는 수로 묶으면 해보자. 지들끼리 더한 걸 뒤에다가 쓸게. 104 더하기 59는 113에 16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표준화를 막 뒤집어 묶으면, 자, 반의 제곱이 지금은 16에다가 16 빼줘야 돼. 이 반의 제곱이 9니까 9 더하고 9 빼줘야 돼. 그래서 식을 막 정리하면요, 3에 a 빼기 4의 제곱, 3에 b 빼기 3의 제곱, 다음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부분을 곱하면서 내보내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163이니까 막 이 식을 정리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목적이 뭐라고? 이 숫자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뭐 하면 될까? 뒤에 상수함 버리고 제곱을 당하는 수가 0일 때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랑 저기가 0 되는 수가 계산해보면 A가 4고 B가 3인 걸 알 수 있거든? 그치? 근데 그 좌표가 신기하게 뭐예요? 따라서 A, B라고 하자에 이 P의 좌표가 4,3으로 나오는데 그게 반드시 뭐냐면 X좌표끼리의 합하고 3으로 나오는 숫자. 무게중심과 똑같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증명은 거의 책에 있긴 한데 책에 없구나. 예시만 돼 있죠? 근데 항상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자? 제곱의 합의 최소값,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을 땐 무게중심일 대로 가정해서 푸시면 돼요. 오케이? 가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임신하면서 무게중심이 특별하니까 배우기 짜면서 짧을 때는 언제야? 그나마 무게중심일 때 라는 표현으로 받아주세요. 오케이? 그나마 뭐일 때? 무게중심일 때 짧다. 알겠지? 그나마 뭐일 때? 무게중심일 때. 오케이? 할 수 있겠어? 넘어가요. 아래 문제들은 그냥 무게중심일 때로 답을 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안다는 전제 하에서 44번은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원래 엄청 고난도 문제거든, 44번. 무게중심이 가볍다. 찍어 맞춰도 무게중심으로 찍으세요. 좋습니다. 30쪽은 집에서 숙제가 되고. 네, 쌤 뭐만 하세요. 수는 그냥 한글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4쪽으로 갑니다. 봅시다. 자, 공통수학 이 1단원의 이제 두 번째 단원은 바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점들이 모이면 직선을 이루니까요. 이걸 한번 공부해 보자가 시작이야. 직선의 방정식. 괜찮습니까? 일단 이거 책 보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훑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직선 말고 일단 1차 함수를 한번 구합시다. 자, 1차 함수는 뭐냐면 어떤 y가 결과 y가 a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이라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ax 플러스 b 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전제가 필요하긴 하겠죠. 자, 근데 1차 함수 여러분들이 매번 공부했다면 자주 나오던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그 공식들을 보면 좀 편리해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얘들아, y는 내가 만들어 볼게. 3x 빼기 5라는 규칙이 있어. 자, 그러면 3x 빼기 5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해서 원래 중학교 때 뭐 했냐면 자, 표를 그려보는 거야. 이게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눈에 보여요. 원시적일수록 더 좋아요. 해보자. x마다 y를 관찰해보자. 해보자. 이 규칙을 바라보면서 적당한 표를 만들어 보자고. 첫 번째, 뭐를 대입할래, 예성아? 0이요. 0땡 하면 y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뭐지? 자, x가 1이면요? 몇 나와요? 뭐지? 2면요? 점점점 한 5도 대입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몇 번
x랑 y를 원인과 결과를 계산해 보면은 얘를 좌표 평면에 옮겼을 때 점들을 찍을 수 있겠지. 0,-5 이쯤에 있겠죠. 한 점. 이 등식을 약속을 지키는 좌표를 읽으면 1,-1이 있겠지. 이게 뭐예요? 여기쯤. 그 다음은 2랑 1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점들을 촘촘하게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점들을 모아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1차 함수는 그래서 점들을 몇 번 찍고 얘들을 모두 모아서 좌표를 읽으면 직선이 나온다라는 게 일단 그 2학년 수학이에요. 됐습니까? 자, 대입하고 나서 찍으면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지.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주냐면 이 직선을 그려놓고 나서 얘를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 자, 우리 기울기라는 단어.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1차 함수의 기울기. 라는 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얘들아,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할까요? 5,10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해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기울기라는 거 있다. 원래 이게 약속이야. 증가할 때 동안 얼마 증가하니? 라는 계산.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두 점을 찍고 증가량을 비교해봐. x 몇 증가했어? 1에서 5라고 치면은 4칸 증가했지. 1이 5가 되기 위한 증가량은 4 증가했네. y가 10이 되기 위한 증가량은 몇이야? 10이 증가했네. 근데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분수꼴로 적고 약분해 보니까 3이 튀어나오네. 이 3이 뭘 의미하더라?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원래식에 x 앞에 있는 수랑 포개어지더라. 해보니까 같아진 거야. 증가량이 기울기인데 x 앞에 놓인 수랑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로 했지만 예로 해봐도 괜찮아. 약보다도 똑같아. 한 칸당 3칸, 4칸당 12칸. 이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계산해 보시면 항상 일자마다 기울기, 그리고 그건 뭐다? x 앞에 놓인 수랑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직선을 바라볼 때 쌤, 그냥 직선이네요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좌표 평면에 옮겨서 그린 거잖아. 자, 그러면 사람들은 좌표 평면에서 x축과 닿는 곳 있지? 여기 어딘가. 즉 x축과 그 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만나는 자리를 사람들은 이제 x절편이라고 불러요. x절편. 직선의 x절편은 뜻이 뭐지? x축과 만나는 곳이야. 얘들아, x축과 만난다는 것은 이 점을 읽을 때 원점으로부터 읽으면 이 점은 특징이 뭐냐면 y좌표가 0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y가 0일 때 지금 x 몇 나와? 3분의 5 정도가 나오겠지. 네,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몇이에요? x가 0일 때 여기를 강조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x가 0일 때죠. y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걸 절편이라고 부르고 절편이라고 불러요. 되셨습니까? x절편과 y절편을 일단 아시고요.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 자, 우리의 목적 이거. 다 아는 거야? 그래, 안다 치자.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부터 식이 주어질 때는 싹 다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체 어떤 이 식이었길래 이 식에 생긴 아까 등호가 있었죠. 이 등호를 어떻게 잡아야 기울기가 만족이 되거나 절편이 만족되거나 지나는 점이 있거나라는 이 다양한 정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식 한 개를 주는 게 오늘부터의 직선의 방정식. 점을 모으거나 기울기를 모으거나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가정한 다음에 주어진 것들을 대입한다 라고 풀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 마냥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냥 형태를 외울 겁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자, 1번 패턴. 자, 기울기라는 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 m 그리고 y절편이 b인 이 두 식을 즉 전체에 부분과 부분을 주면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얘들아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이 직선을 만들어라 라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y는 적은 다음에 기울기를 먼저 적고 x를 붙인 다음에 더하기 y절편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너무 쉬운 패턴이에요. 1번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다시 한번 기울기 몇이다 랑 y절편 몇이다를 반영하고 있는 식을 만들 땐 그냥 y는 땡땡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절편 하면은 그냥 말이 되죠. 400 빼기 5라든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등호로 만드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그치? 자, 근데 기울기를 주고 y절편을 주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패턴 기울기 m 정도로 주고 지나는 적당한 한 점. 이거를 뭐 a, b라고 줄까요? 다시 한번 기울기 m짜리고 지나야 되는 어딘가에 점을 주면은 기울기 정보랑 지나는 점의 정보를 서로 섞어서 식을 바로 만들자가 우리의 목표예요. 두 번째 패턴. 근데 얘는 좀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 기울기 m짜리고 a, b를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적고 y는 점과 기울기 중에 기울기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야. 기울기를 적어 m 그리고 괄호 열고 기자님 괄호 열고 x 적은 다음에 지나야 되는 점에 x 좌표를 빼 다음에 y 좌표 더해 라는 게 두 번째 기울기랑 점을 주는 경우 식을 빠르게 계산하는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 좌표 괄호 닫고 더하기 y 좌표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 y는 3x 빼기 5였거든? 자, 그럼 해볼게. 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아까 기울기 3이었던 거는 계산이 됐었고 지나는 점을 그냥 자료 중에 하나만 해볼게. 5콤마10을 할게.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면은 기울기 3짜리고 5콤마10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봐. 이 공식을 그냥 쓰자는 거야. 형태적으로. 자, 기울기 주고 점이 있으면 그 두 개를 반영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다. y는 해보자. 둘 중에 뭐부터? 기울기 먼저 3 적은 다음에 괄호 열고 x 집어넣고 빼기 어떤 거? x 좌표 5라는 거 넣고요. 5 y좌표 내주시면 이거 전기만 해보세요. y는 3x 빼기 15 더하기 10이니까 원래 식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의 노예가 되자는 게 지금 말인 건데 이사님 증명도 어렵지 않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직선을 ax 플러스 b라고 주는 게 너무 시간 낭비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들이 너무 느려져서 그냥 빠르게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식을 바로 배우자는 거예요. 기울기랑 y절편을 준 경우는 너무 쉬워.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 근데 기울기랑 어떤 한 점을 주면은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되는 건 이런 형태에다가 마치 그네무지처럼 m 괄호 열고 x 빼기 x 더하기 y 좌표 하면은 같아지는구나. 내가 원하는 직선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상상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연습해야 돼 있다고 볼 거야. 자, y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고 지나는 점은 대충 4,-5가 되게 해봐. 그럼 이 두 가지 단서를 주자마자 여러분들은 공식이 떠올라야 돼. 직선을 만드는 공식. 첫 번째 뭐 하자? 잘안 보고 그냥 간단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냥 기울기랑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즉 이 정보를 섞은 y를 만들 수 있다고. 해보자. 기울기 먼저 적은 후에 뜸을 들이고 괄호 열고 x 적으세요. 그리고 x 좌표를 빼세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닫고 더하기 y 좌표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분배법 시켜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빼기 5, 즉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일 거라는 걸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이번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 계속 난 말할 거야. 이것부터 외우고 공부를 하렴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지금 1번, 2번 패턴의 공통점이 뭐야? 기울기를 주긴 줘요. m 정도, n 정도. 자, 근데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애초에 기울기를 안 줄 때. 기울기를 안 줘. 그냥 적당한 두 점을 줍니다. 즉 A, B를 지나면서 C, D도 지나는 점과 점을 관통하는 직선을 만드시오가 세 번째 패턴. 두 점을 줄 때. 근데 두 점을 줄 때 직선을 어떻게 만들까? 아까는 기울기가 있었잖아. 기울기 M, 기울기 M. 기울기라는 말이 없어도 두 점을 줘도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기울기를 중간에 계산하면 되거든요. 잠깐만, 두 점을 줬으면 기울기도 중간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자, 기울기 해보자. 뭐 하는데? x끼리 뺀 거분의 c-a분의 y끼리 뺀 거를 순서에 맞춰서 빼면은 얘에서 뺀 거 분의 쟤에서 뺀 거. x 증가량은 y 증가량이라서 뺀 거분의 뺀 거면 이거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를 구하면 끝난 거예요. 왜? 2번 패턴에 의하면 기울기 얻어냈니? 점 있어? 붙이면 돼. 라는 공식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끝난 거죠. 기울기 구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거라서 바로 뭐 하면 될까? 다시 y는 적으시면 돼요. y는 뭐부터 적어야 돼? 기울기 먼저. 요 분수꼴을 적어야 된다고. c-a분의 괄호 열고 x 적은 다음에 얘들아 두 점을 지날 거니까 둘 중에 대표점을 하시면 돼요. 아까는 한 점이었으니까 A, B로 했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두 점 중에 기울기 구하고 나서 앞에다가 적고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야 되는 점을 주로 앞에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3번은 사실 2번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식이라. 2번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공식이야. 오케이? 힘든가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 기울기를 주는 경우, 두 점을 주는 경우, 네 번째. 바로 절편을 주는 경우예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좀 엄청 조금 빈도로서 나옵니다. 절편을 줄 때. 자, x절편, x축과 만나는 곳이 a 정도이고 y축과 만나는 곳이 b인 경우 절편과 절편을 줄 때 직방을 만드는 방법. 직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직방이라고 부를게. 뭐가 있을까? 직선의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두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때 이건 얘들아 주로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일 거거든요. 자, 절편 두 개를 주는 경우는 이때는 얘들아 y는 몇 x, y는 몇 x라고 표현하는 걸 사람들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직선의 표준형.
대부분의 형태는 y는 정리된 꼴로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네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표준형이 아니라 x, y가 섞여 있는 식, 일반형으로 쓰는 게 편리하다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인데요. 이겁니다. 절편과 절편을 주는 경우는 일반형 꼴로 적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절편으로 그 문자를 나누면서 a분의 x 그 절편으로 그 문자를 나누면서 뭐야 이게? 더했을 때 1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독특한 돌연변이 공식이에요. 자, 절편을 준 경우는 절편분의 그 문자 더하기 절편분의 그 문자는 1이 된다라고 작성하면은 항상 내가 원하는 직선이 나오더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잠깐만. 이거 네 번째만 독특하다고. 이거는 그냥 x, y가 섞여 있는 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절편 두 개는 나누고 더해서 1이다. 해볼게요. x축과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3이야. y 절편이 한 5 정도야. 그러면 y 절편과 x 절편을 반영할 수 있는 직선을 만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절편으로 그 문자를 나눈다. 마삼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그 문자 5분의 y는 1꼴로 적으면 그냥 돼요. 쌤, 근데 저는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적고 나서 정리하면 돼요. 식을 일단 쓰고 정리 정도 해주면 돼요. 양변의 최소분배수 곱하자. 하지만 쓰고 나서 최소분배수 곱하는 거냐. 양변에 15 곱하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15 정도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15를 곱해서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15배, 15배, 15배 하면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3y는 15가 된다고 y는 남기고 이항하면 3y는 같다 5x 플러스 15 y 앞빙수로 싹 다 나누면 y는 3분의 5x 플러스 5가 된다고 정리 정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형으로 외우긴 해야 돼요. 절편을 주는 경우가 어떤 등식의 형태가 뭐분의 뭐꼴로 적어야 된다고. x절편분의 문자, y절편분의 그 문자는 1꼴이 된다라고 적으시면 항상 절편을 가지는 직선이 만들어진다 라는 게 오늘 배운 총 4가지 패턴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면은 이렇게 앞에 보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제발 2번 공식은 선택의 여지 없이 외우세요. 기울기랑 한점, 기울기랑 한점은 맨날 나오기 때문에 하시면 된다. 믿었습니까? 그 다음 얘들아 그 두 번째 내용 보시면 35쪽이야. 얘들아 이거 그 1차 함수 말고 직선 모양 중에서 좀 극단적인 직선들 있지. 바로 좌표축에 평행한 거. 우리가 x축에서 숫자 5를 찍고 저 5를 찍을게. 그리고 x축에서 5를 찍은 다음에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이 빨간 선도 직선이긴 하지. 왜냐면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지. 근데 이 직선의 식을 만들고 싶어. 이 선이요. 이 선의 이름을 말하자. 이 선이요의 이름. 5로 x표가 있죠. 그리고 세로선이에요. 그때 이 일정한 세로선 방향을 사람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x가 일정하다 5. 이렇게 x랑 y 중에 한 문자를 생략하시면 돼요. y를 생략하고 x만 적으면 됩니다. 자, 세로선이 x가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 x가 계속 이 점들의 좌표를 잘 읽어보시면 5,뭐이기 때문에 지금은 x좌표가 오면 충분한 거지 y는 상관이 없잖아. 아무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상관이 없는 모든 숫자의 경우는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x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인 거야. 반드. 세로선을 직선으로 만들 때는 x가 일정합니다. 5로서. 괜찮습니까? a면 a로서 일정하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로축과 평행, 즉 x축과 평행은 요 파란 선을 그리고 싶어. 이 파란 선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4 정도라고 치면은 원점으로부터 4칸 올라간 이 가로 방향은 y가 일정하다라고 등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x를 생략하시면 돼. 생략이란 표현 이해돼? 원래는 x, y가 섞여 있어야 1차 함수야. 근데 문자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는 경우는 극단적일 때, 세로선이거나 가로선인 경우는 y나 x가 사라집니다.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연습만 하고 오실 거니까 36쪽에 직선의 방정식 여러 가지 패턴, 일단 4가지 정도의 예시가 있는데요. 모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등호로 만들라는 소리야, 등호. 점을 지나고 기울기 몇인 직선을 빠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절편 이용할 때는 일반형꼴로 적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요. 최소 공배수 곱해서 2항까지 해서 y는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공식이 좀 불편하긴 한데 일반형으로 적고 식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 했나요? 채점해 보실래요? 아, 61번 해면 마지막 문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특정 가지고 온다는 시점에 보고 마지막 y는 일정하다. 네, 61번에 3번 문제 잘했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얻어갈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점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의 상태, 각도의 상태를 주면은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바로 이겁니다. 그 각도에 탄젠트를 붙이면 탄젠트 생각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적어서 탄젠트를 붙이면 기울기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맨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 각도를 주면요, 이 각도의 탄젠트 방향을 읽으면 증가란 분의 증가랑 같기 때문에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돌려서 말하면 탄젠트예요. 증가란 분의 증가, 밑변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냥 45도의 탄젠트를 붙인 그 각도의 탄젠트를 붙여서 읽으면 기울기랑 같은 말이고, 탄젠트 45도 여러분들이 특수각이니까 외웠죠? 특수각. 이잖아. 그래서 1이니까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만든다는 소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y는 기울기 적고 괄호 열고 x 빼기 좌표 적고 더하기 y 적게 하시면 두 배 적게 쓰면요 1x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y는 x 플러스 2루트 2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식을 뚝딱뚝딱 찍어낼 겁니다. 등호 형태로 만들어낼 거예요.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요. 일단 뒤에 이런 걸 하겠습니다.